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지연입니다. 오늘도 출장을 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요, 창원 갔다가 구미 갔다가 지금은 원주에 와 있는데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호감 가는 사람들이 유독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은 호감 가는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제가 호감 가는 사람을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바로 웃는 사람입니다. 웃는 사람은 보자마자 호감이 가죠. 표정 없는 사람은 약간 다가가기 어렵잖아요. 호감 가는 사람한테는 다가가서 이야기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죠. 저는 많은 공공기관을 다니면서 일반적인 경우는 어딘가를 방문하면 어떻게 오셨어요? 내가 잘못 왔나? 약간 취조당하는 기분도 들고 그런 곳들도 있거든요. 유독 한 곳이 웃으면서 맞이해주는 곳이 있어요. 들어갈 때 차단막이 내려져 있어서 거기서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먼저 일단 말할 기회를 주신 다음에 저 강의하러 왔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어떤 강의하러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이러이러한 과정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네 하시더니 차단막을 올려주시면서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참 친절한 분인가 보다. 그런데 이분만이 아니라 제가 다음에 또 갔는데 다른 분도 마찬가지로 저를 보내주시면서 수고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좋은 하루 되세요 라는 말은 처음 보는 사람한테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저도 말하려고 했더니 잘 안 나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갔는데 이렇게 밝은 표정과 또 좋은 그런 호감 가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주셔서 굉장히 인상에 남았어요. 두 번째로 제가 꼽는 거는 설명을 길게 한다입니다. 설명을 왜 길게 할까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렇거든요. 예를 좀 들어보면 여러분 왜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서류 작성하다 보면 서명란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름을 정자로 써야 해요. 그게 서명란인데 우리가 모르고 사인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분은 거기 서명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사인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사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주세요. 거기 서명란에 이름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몇 자 늘어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름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이름 쓰는 거구나 알고 쓸 수가 있죠. 이거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거거든요. 이런 걸 저는 언제 느끼냐면 길을 찾아갈 때 느껴요. 얼마 전에 강의를 갔는데 그 건물이 30층이 넘는 그런 높은 건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여러 개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담당분이 메일에다가 6번 엘리베이터를 타면 편리하게 오실 수 있어요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6번 엘리베이터까지 이렇게 알려주다니 너무 친절하다 라고 생각하고 그 건물에 딱 갔는데 정말 엘리베이터가 여러 개가 쭈르륵 있고 여러 군데 있으니까 번호를 모르면 너무 어려울 것 같은 거죠. 근데 6번을 알려주셔서 저는 6번만 막 찾아서 갔어요.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바로 올라갔더니 그 사무실이 바로 있는 거죠. 상대방이 어디를 보고 어떻게 찾아올지를 조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친절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하나로 호감 가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한테 뭘 알려줄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런 거 궁금해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알려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진정성 있게 말한다 입니다. 그놈의 진정성. 이 진정성이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상대방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상태인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긴 걸 진정성이란 단어 하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서 아마 이걸 많이 쓰지 않나 싶은데요. 제가 경험한 사례 2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얼마 전에 식당을 갔어요. 그 식당에는 셀프바가 있어서 어떻게 이걸 담아야 될까 막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거 양념 혹시 어떤 거 넣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드시려면 이것만 넣으시면 되고요. 또 이 맛을 좋아하시면 이렇게 섞어서 넣으시면 돼요. 원하시는 대로 한번 넣어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어떤 거 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말을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요. 선택권을 준 거잖아요. 취향까지 다 고려해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런 것 또한 배려다. 또 한 가지는 은행에서였어요. 더위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거든요. 근데 걸어가니까 좀 덥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걸로 막 이렇게 부채질을 하면서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직원분이 많이 더우시죠? 그러더니 자기 앞에 있는 선풍기를 가림막 그 사이로 어떻게든 꺼내가지고 저한테 주시면서 서류 제가 준비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좀 쉬고 계세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오래 기다려도 괜찮고 천천히 하세요. 오히려 제가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응대하는 분들일 텐데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딱 그 당시에는 그 사람만 보는 거죠. 그 사람이 뭘 원하고 그 사람이 어떤 걸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된 배려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호감 가는 사람 되기 어떤가요?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마음을 좀 내야 하는 어려운 일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상대방을 조금만 더 배려하고 또 좋은 말투로 또 좋은 표정으로 대하면 우리도 호감 가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저도 오늘도 내일도 조금씩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